안녕하십니까. 삼부자 한의사TV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5대 요소 중에서 5번째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편에서는 공기, 5편에서는 물, 6편에서는 음식, 7편에서는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걷기 운동이 가장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했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 6회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해주는 게 좋고 2시간 이상 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불편하신 분은 문틀을 이용해서 손을 밀었다 뗐다를 반복을 하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적에 상하 운동, 걷기 운동은 상하 운동이니까 좌우 운동, 허리 돌리기를 꼭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먼저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적에 몸이 가뿐한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적인 것이 해소되어야만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요사이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도와주는 거예요. 병이 왔을 때는 치료를 해야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급성병이나 A형적인 병, 또 세균성인 병 이런 병들은 서양의학이 뛰어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꾸 재발하거나 병이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꼭 한의학적 치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의사의 발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분인데 자기가 의사로서 만성적인 질병에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양양으로는 그때만 증상만 해결해 줄 뿐이니까 음식 조절로 치료를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식품으로 안 되는 것은 한약으로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이 음식으로 된다면 한약이 필요 없습니다. 음식은 보통 때 몸을 관리하고 병이 치료된 후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병이 나면은 음식보다 더 좋은 한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 기운이 부족한 사람, 피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음양을 나눠서 치료하는데요. 제가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운이 부족할 때 인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생겨서 몸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 먹어도 기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인삼이라든가 황기 같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 영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양으로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운으로 해결하는데 그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한약이 인삼이라든가 황기라는 대표적인 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의사로서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음식으로 치료해보려는 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것은 음식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꼭 한의학적 치료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뇌병의 증상과 그 물질이 뇌병을 치료해주는지를 알고 복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똑똑한 한의학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은 현재 존재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낮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서 치료하지 않잖아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뼈에 대해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뼈에 대한 치료 받을 적에 어떤 사람은 낮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뼈가 밤에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더 아픈 사람은 칼슘이 밤에만 부족한 것입니다. 밤에 관절이 더 아픈 사람은 밤에만 칼슘이 부족하고 낮에는 칼슘이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낮에 더 아픈 사람은 낮에만 칼슘이 부족하고 밤에는 칼슘이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칼슘을 먹어서 관절이 안 좋아진 분들은 한약을 복용해서 그 사람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낮에 아픈지 밤에 아픈지를 구별해서 치료해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상체에 약한 사람이 있고 하체가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몸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각 나누어서 치료하는 의학이 한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은 샘세한 의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최고의 기능의학은 한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양의학의 양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한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기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능의학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뛰어난 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기능을 조절해주는 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일부 의사들이 이런 식품으로다가 기능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것은 한의학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5가지 요소 중에서 기운이 부족한 사람, 후천적으로 기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를 마셔도 자꾸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폐기능을 좋아지게 해서 기운을 좋게 해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약이 인삼이라든가 황기라는 약입니다. 두 번째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은 한의학에서 음기입니다. 물을 먹어도 몸이 좋아지지 않은 사람, 밤에 피부가 가렵다든가 이런 것은 한의학적으로 몸에 물과 피를 해결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생성시켜준다든가 피를 활성화시켜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은 피부가 건조하고 눈이 피로하고 밤에 가려운 거 이런 것들이 잘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기능을 조절해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약송에는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는 어떤 약초가 좋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미네랄이 그 약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양약으로는 그때그때 진통과 소염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증상은 해결해 주는데 뛰어나지만은 원인 치료에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 치료를 해결해 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병, 불면증, 피부 가려움증,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질병을 치료해서 많은 비용을 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비와 수술비는 많이 투자하는데 같은 수술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작 질병의 예방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반복적으로 온다든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꼭 한의학을 통해서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한의학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성적인 병이라든가 퇴행성 질환에는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 속에는 칼슘을 흡수를 좋게 하는 유기산이 들어있는 과일 열매 같은 약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새 식초라든가 유기산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 아픈 사람, 오른쪽 아픈 사람, 밤에 아픈 사람, 낮에 아픈 사람, 몸이 차가운 사람, 몸이 뜨거운 사람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세밀하게 치료하는 의학이 한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인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학생이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왔어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인삼이나 꿀이나 생강이나 카레 같은 거 먹지 않냐 그랬더니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먹는 게 없냐고 했더니 자기가 헬스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가슴살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약을 지어주고 닭고기를 끊으라고 했더니 바로 여드름이 없어졌습니다. 되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붉고 건조하고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열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이 70세 정도 된 분인데 얼굴과 팔다리에 부스럼과 진물이 났어요. 그래서 맥을 보니까 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체온은 물론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고 갈증도 심하고 잠도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몸이 약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홍삼을 먹기를 권해가지고 한 박스 먹었는데 그래도 또 기운이 없어가지고 또 한 박스 더 먹으라고 해서 3박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을수록 얼굴이 더 부스럼과 진물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끊으라고 했더니 부스럼과 진물이 없어졌습니다. 치료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음식과 한약을 잘못 먹으면 해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병이 왔을 때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강이나 마늘이나 부추, 대추, 계피 등 한약재와 음식이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의사들은 이것을 체질에 맞춰서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다가 만성병과 고질적인 병은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한 후에 음식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질병은 대부분 영양과잉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에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비타민 D와 칼슘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루의 권장량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것이지 보통적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영양제나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타민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한약을 그때그때 질병에 맞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비타민 C가 하도 좋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3000에서 5000mg을 1년 반 정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나서 허리가 자꾸 뜨끔뜨끔 자꾸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신장결석이 왔어요. 그래서 요새 비타민C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신장결석이 온다 안 온다 논란이 있는데 저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과용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비타민C 1000mg이라고 하면은 과일 수십 개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인공 비타민을 매일 과일 수십 개의 분량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그것은 각자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관리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 5대 요소 중에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한의학적 치료는 만성병이나 보존적인 치료에는 가장 좋은 뛰어난 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서양의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 많고 또 식품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은 물론 가벼운 경우는 되겠지만은 2500년 된 한의학에서는 이런 한약재와 침골 치료를 통해서 기능의학을 잘 치료하고 있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이 왔을 때는 먼저 한의사와 상담하시고 원인을 치료하신 후에 음식으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체는 자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의 치료법이 있듯이 인체는 인체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치료법이 한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성적인 질병이나 재발하는 질병,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은 꼭 한의학적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4편에서 8편까지 건강관리 5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많이 해보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약과 간장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황달은 다 한약으로 치료했습니다. 황달은 간염이 심한 상태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한약으로 간장을 치료하고 한약이 오히려 간장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